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가 주말을 지나 어제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애틀랜타 CNN 본사 앞에서 열린 시위는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만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이날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브루클린에서 행진을 벌였는데 맨하튼에서는 약탈 행위가 발생해 놀스트럼 백화점을 포함해 많은 상가의 창문이 깨지고 파괴됐습니다. 뉴욕주 버플러에서는 SUV 차 한 대가 시위를 막던 경찰을 향해 돌진해 한 명이 차 바퀴에 깔리는 등 경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저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경찰관 4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차단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뿌리며 대응에 나섰고,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동상을 무너뜨리려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도 애리조나주가 주 저녁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린 것을 비롯해 워싱턴 DC와 애틀랜타를 포함한 20여 도시에 통행금지가 발령됐습니다. 경찰 발표와 트위터,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결과 플로이드 사망 시위로 전국에서 최소 5,600명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폭력 시위 사태와 관련해 군대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압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위가 폭동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간 우리나라는 무정부주의자, 폭도, 방화범, 약탈범, 범죄자, 안티파들에게 붙잡혀 있었다며 폭력 시위의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이런 행동은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테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주지사에게 거리를 장악할 만한 충분한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히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들은 체포, 구금,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이 없는 곳에는 기회가 없다, 정의가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고 안전이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우리는 절대로 분노나 증오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로렌스빌에서 열린 시위 집회에는 뜻밖에도 gwynedd 카운티 보안관인 부치 코네이가 시위대 속에 함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gwynedd 보안관실에 따르면 코네이 보안관은 순찰차에서 내려 성난 군중 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가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시위가 가라앉아 해산할 때에는 시위대가 자기 차에 탈 때까지 에스코트 해줬습니다. 보안관실은 시위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우려를 듣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법 집행이라면서 경청은 소통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좋은 법 집행관이 되기 어렵다면서 다행히도 압도적으로 많은 경관들이 그렇게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실은 코네이 보안관과 이 시위대는 감정을 배제하고 서로의 말을 듣는 것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보안관실의 발표는 월요일 저녁 로렌스빌과 슈가힐에서 집회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코네이 보안관 때문인지 어제 저녁 로렌스빌 집회는 5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였지만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연이어 애틀랜타 한인 단체장들과 회의를 갖고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폭력 시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특정 업소와 개인정보 및 피해 상황 등 민감한 내용이 거론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인 식당, 세탁소 등 15곳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6월 7일 둘루스 귀넷몰에 예정된 집회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별히 시위 취지에 한인 사회가 공감한다는 뜻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중국 언론이 미국 전역으로 번진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연일 부각하며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이에 가세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최근 자국 내 폭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홍콩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비교한다면 이야말로 이중잣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홍콩 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홍콩 경찰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의 비판을 가했던 미국 정부가 정작 자국 내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후 미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주의 박탈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홍콩은 미국이 최대의 무역 흑자를 거두는 지역이며 홍콩에 진출한 1,300여 개 미국 기업은 중국 본토 시장 진출에 있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면 이는 미국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4일에는 6.4 천안문 시위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홍콩 제야단체가 천안문 시위 추모 집회를 신청했지만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헌준비 실무그룹 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7월 1일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보건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날로 보인다며 7월 1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와 보건당국, 지역정보 수장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투표소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겐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지방정부 간 권력 분점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과거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헌안이 채택되면 푸틴 대통령은 2024년부터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2번 더 역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과학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파킨스병 치료에 성공해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현재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광수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해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임상치료에 성공했습니다. 의사이기도 한 파킨슨병 환자 조지 로페즈 씨는 이번 치료를 통해 구두끈을 다시 묶을 수 있게 됐고 수영과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운동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지난달 14일자에 실렸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영할 일이라며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국이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고 세계 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며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으로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한국의 회의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리라는 관측에 대해선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지갑이 내일 출시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관계자는 가상화폐 지갑 클립이 내일 오전 출시될 예정이라며 따로 업데이트나 설치를 하지 않아도 현재 카톡 내 위치에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립은 카카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의 가상화폐인 클레이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입니다. 카카오톡의 더 보기 안에 있는 클립을 누르면 지금은 소개 페이지가 뜨지만 출시 이후에는 정식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남북평화 구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SNS를 통해 이사장 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차분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지난 2004년 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임 이사장은 취임 인사에서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하며 공존 번영하고 동북 삼성으로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혀 인구 2억 플러스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과 자본과 자원이 하나가 되는 새 시대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6월 2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저는 최현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